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주주 등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횡령 금액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횡령 금액 가운데 22억 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배임과 허위 회계 처리 등 일부 공소 사실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31억 원은 대부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검찰도 107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이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담당 공무원 신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결정됐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의 몸통인 정원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전 현직 공무원들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일부 논란도 예상됩니다. 한편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12명 가운데 이제 3명만이 1심 선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해 1,700억 원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65건의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822억 원을 비롯해 산악 융합지구 개발 사업과 샛들마을 사업 등 모두 43건에 1,7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 가운데 10억 원 이상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 집중관리제를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수립된 전남 관광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육지에서 바다와 해안선의 경관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해양 경관길이 조성되며 휴양형 마이스 산업도 집중 육성됩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2,700실이 추가로 확충되며 관광지 주변 우수 모텔을 대상으로 준호텔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을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섬 주민들이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4일간의 연휴로 이어지는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한 18만 8천 명이 목포와 완도항을 통해 섬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일간 목포와 완도항에서는 여객선 63척이 2,800회 운항합니다. 평소보다 여객선은 3척, 운항 횟수는 580회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배 시간보다 최소 10분 이상 여객선 터미널에 서둘러 도착해야 한다는 것.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여객선 터미널 2층에 마련된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무인 발급기 이용에 시간이 걸리고 지문 인식이 되지 않으면 배를 놓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못 갖고 왔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없어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식이 안 되는군요. 섬 주민들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이 축소됨에 따른 리스크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기간 서남해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여객선 안전의 시작은
불편해도 안전을 택하겠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이걸 정상적인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에 깔려있던 소파가 사라지면서 광장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로 북적대던 어린이 문화원은 열흘 만에 문을 닫아 걸고 다시 공사 중입니다. 예술극장도 개관 페스티벌을 마치고 지난 21일부터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개관 전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문화전당의 절반이 다시 문을 닫은 겁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개관이 다 된 상태에서 여기 개방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부터 10월까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건 전시 일부가 열리는 정보원과 창조원, 그리고 공사 소음이 가득한 광장입니다. 민원과 원성이 자자한데도 일요일 개방이나 추석 연휴 특별 개방을 추진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쉬는 날에 올 수 있는 시간을 휴관을 해버리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니까. 당초 9월 공식 개관을 하기로 했던 문화전당이 콘텐츠 준비가 덜 돼 약속을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난관에 봉착하자 일단 울타리를 내리긴 했지만 일반 공개 3주 만에 보여줄 게 떨어져 반쪽 개관도 아닌 반쪽 공개, 개점 휴업 신세가 된 겁니다. 관람객 수 역시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문화원이 문을 닫으며 급감해 공개 효과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체험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체험관과 또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로 우리 광주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을 연 문화전당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의 실망도 당장 걱정이지만 콘텐츠 공백이 생겨버린 오는 10월에 광주에서 국제 디자인 총회와 충장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임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민간 투자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은 어제 제4차 박람회장 사후 활용 민간 제안사업 공모에서 주식회사 푸른 레저개발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푸른 레저개발은 해양 레저구역 7,000제곱미터에 모두 233억 원을 투자해 요트와 해양 레포츠 체험은 물론 카페와 숙박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재단은 처음으로 선정된 민간 투자업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박람회장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대규모 생태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주식회사 써나이와 투자 협약식을 갖고 써나이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순천만 랜드를 조성하고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써나이는 오는 2020년까지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투광률이 높은 특수 소재를 사용한 생태환경관, 곤충 생태관, 조류 생태관 등을 조성하고 연구 기능을 수행할 에코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어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UN 아동 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체결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오는 2017년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300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바다 핀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의식을 잃은 해경 직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13일 열린 전남지사배 전국 바다 핀수영대회 도중 의식을 잃고 발견돼 치료를 받아온 51살 박모 경위가 어제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핀수영은 영법 제한 없이 오리발을 사용해 순위를 다투는 경기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천대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조충훈 순천시장은 14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일자리와 창업, 시정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 청년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인 여수 화양농공단지에 대해 실태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까지 화양농공단지 학교와 도로, 주유소 주변 등 6개 지점에서 악취관리 물질 22개 항목의 시료를 주 야간으로 채취해 분석하고 악취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분기별로 실시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 기술지원단이 발족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관계자와 순천대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은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자문해주고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발굴된 과제는 포스코 기술연구원 등 수행 역량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맡게 되며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창조경제센터가 지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순천 지역 기업체의 76.8%가 나흘 동안 쉬고 기업체의 31.6%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관내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흘 동안 쉬는 업체가 전체의 76.8%로 가장 많았으며 사흘간 쉬는 업체는 13.5%로 조사됐습니다. 상여금은 31.6%인 49개 업체가 정기 상여금이나 특별 상여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24.5%는 금일봉이나 상품권, 선물 등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행정기관의 계도와 단속만으론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월 3차례 시민평가단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버스기사의 친절도와 과속, 신호 위반 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친절기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친절도를 높이고 3번에 걸쳐 불친절 기사로 평가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해고를 권고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광양시민의 상 심의 결과 선정 대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들에게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해 올해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22일 수상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최종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위원회는 엄격한 심사 결과 후보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되기에 공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지금까지 시민의 상 수상자로 교육문화와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 경제 분야 등에서 모두 13명을 선정했습니다.